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베테랑 소방관이 되고 싶은 소방사 베테랑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지금 소방사십니까? 예, 소방사 계급입니다. 아, 그렇군요. 소방관 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제가 2월 달에 발령을 받아서 이제 한 8개월 정도 됐습니다. 8개월 그러세요? 8개월. 8개월, 야, 1년도 안 되셨구나. 아직 1년 안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8개월 정도 지금 저렇게 해보시니까. 아직까지 막 정신이 없고요. 네. 많이 배워야겠구나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이름만 베테랑이구나. 그래서 제작진이 처음에 이제 베테랑 소방관님을 섭외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대신 받으셨던 분이 그분은 베테랑이 아니라 안 베테랑이고 예, 베테랑은 납니다. 예, 얘기를 하셨던데. 그때는 저희 팀장님이 전화를 받으셨고 예, 예. 팀에서 막내인데 이렇게 베테랑이라는 이름이 있다 보니까 네. 뭐 굉장히 에피소드가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근무를 할 때는 이제 뭐 주임님들이나 이제 말씀을 하실 때 태양아, 네 이름처럼 잘해야지. 뭐 네 이름이 베테랑인데 네 베테랑처럼 잘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하시니까 조금 부담이 되기도 했죠. 사실 이건 뭐 좋은 얘기도 한두 번인데 테랑아, 네가 베테랑 아이가? 막 이름밖에 이 말을 이렇게 하노 이거? 베테랑 이거 뭐고 이거? 이름은 베테랑이가. 그래. 뭐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베테랑 맞나? 그런 소리 제일 많이 하죠. 조금 실수하면 뭐 이 베테랑 되겠나? 뭐 맨날 이런 소리밖에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나오니까 아마 자기도 이제 더 열심히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번에 구급차 같이 탔는데 그날따라 출동도 많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베테랑 반장님이 베테랑답게 잘 해주셔가지고 환자분도 되게 안전하게 가셨고. 그래도 지금 하고자 하는 마인드랑 행동 같은 거는 되게 남다른 것 같아요. 지금 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경력이 쌓이고 시간이 지나면 이름값 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름을 그러면 어느 분이 이렇게 지어주신 건가요? 저희 아버지께서 그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생각을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이 이름을요? 네, 베테랑이라는 이름을 이제 아버님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버님도 소방관이세요? 예, 베테랑 아빠 25년차 베테랑 소방관 배몽기입니다. 실제 베테랑이시. 예, 그렇습니다. 아버님 성함이 배몽기입니다. 몽기. 배몽기. 예, 제 이름도 심상치 않습니다. 배몽기. 근데 베테랑이라는 이름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생각하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 이름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나 선배들이 이제 놀리거든요. 이름이 몽기니까 몽키다, 뭐 망치다, 뭐 몽키 스패너다 이런 걸 놀리더라고요. 그리고 좀 독특해가지고 제가 애를 낳을 때는 저처럼 놀림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좀 멋진 이름을 지어보자. 그래서 이제 클테에 화랑도 활자에 랑자가 사나이 랑자지 않습니까? 예, 남자답게 크는 애를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베테랑. 이름은 진짜 멋있어요, 베테랑. 예. 베테랑 소방관님도 신입 교육을 아버님께 받았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부산 소방학교에서 그 구조 전임 교수로 계셔가지고 그때 이제 작년에 10월 19일 날 학교에 입교를 해서 이제 아버지께 교육을 받았어요. 예. 어땠습니까 그때 좀? 그걸 가서 딱 보니까 집에서 계시는 분이랑 다르기도 하고 뭐가 달랐어요? 뭐 항상 뭐 소파 이렇게 누워 있거나 아니면 뭐 안마기에 항상 이렇게 계시고 하셨는데 저기서 탁 선글라스 끼고 뒷짐 탁 치고 이렇게 그렇죠. 댁에서는 늘 안마 의자 이거 하고 하셨는데 이거 했는데 반대로 좀 어떻습니까? 이게 아드님께서 이제 교육을 받기 위해서 와 있을 때 그 느낌이 어떠셨는지? 예, 저도 좀 색달랐죠. 항상 애기였던 애가 이제 소방관이 돼서 저한테 교육을 받는다는 게 좀 색달랐죠. 근데 우리 제 밑에 이제 교관들이 또 있습니다. 그걸 보고 아들님 있다고 봐주지 마라. 더 돌려라. 더 PT라든지 체력 단련을 할 적에 더 많이 해라. 그래갖고 말은 이제 그렇게 했는데 솔직히 속마음은 안 그랬는데 이 친구들이 너무 세게 해갖고 저 태랑이 다리 찐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었습니다. 말은 내가 그렇게 했지만 똑같이 하면 되지. 더 빡세게 굴릴 필요는 없었는데. 이름이 베테랑이라고 하게 되면 좀 이것 때문에 겪은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학생회장을 했었거든요. 학생회장을 했는데 그때 이제 선거 유세 활동을 하잖아요. 보통 와, 이거 딱이네. 또 그때가 공교롭게도 영화 베테랑 있잖아요. 예, 딱 떨어졌구나. 어이가 없네. 예. 어이가
딱 천만 관객 찍고 이제 한창 난리 났을 때 네. 친구들이 이제 플랜카드 들면서 이제 막 천만 관객 그걸 해준 거예요. 내가 천만 관객 한 것도 아닌데. 우리 회장 베테랑. 아빠를 보면서 꿈꾼 건가요? 이 소방관은? 네, 저는 소방관이 딱 되겠다고 생각을 한 계기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한 3학년쯤 됐었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께서 최고 영웅 소방관 상을 받으셨어요. 이제 그때 이제 공로는 한 2004년부터 바닷가에서 수상구조대를 하시면서 그한 180여 명 이제 익수자들을 구조하셔가지고 그 공로로 이제 받으셨는데 그때 그 장면이 너무 이게 각인이 돼 있어서 나도 아버지처럼 저렇게 멋있는 소방관이 돼야겠다. 그렇게 이게 참 되게 좀 뿌듯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아버님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멋지기는 힘들 낀데. 이렇게 멋지기도 힘들 낀데. 노력 많이 해야 될 낀데.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한편으로 존경을 하기도 하지만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표도 이제 아버지 쪽으로 맞춰지다 보니까 언젠가는 아버지를 이제 넘어서서 더 큰 목표를 이루고 싶구나 살짝 그런 생각이 되게 크게 들더라고요. 저는 집에서 어릴 때 어머니랑 이제 뉴스를 보고 있으면 뭐 불이 크게 난다거나 건물이 뭐 무너졌다거나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아빠가 저기 현장에 있지는 않을까 가서 뭐 다치진 않았을까 그런데 이제 그 현장이 끝나고 나서 집에 어머니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뭐 다 별일 아니었다 괜찮았다 뭐 다친 데 없다 괜찮다 아버지는 그게 참 멋있어요. 어디 출동을 나갔다 오셔도 절대 어머니를 걱정을 잘 안 시키시거든요. 현장 이야기를 말씀 안 하시고 지금 와서 보니까 뭐 별일이 아닌 게 아니었겠다. 분명히 좀 큰 문제가 있었겠다. 되게 고생 많이 하셨구나. 제가 여러 수많은 화재 현장, 구조 현장 막 솔직히 위험한 거 막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태랑이가 한다니까 걱정은 솔직히 뭐 안 된다면 그것도 아빠로서 또 그건 거짓말이죠. 걱정되죠. 막 TV 보면 화재가 되게 거칠고 이런 거 나지 않습니까? 그럼 되게 엄청 위험하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태랑이 저기 갔나? 그리고 이제 그리고 저도 똑같은 심정이겠죠. 태랑이가 저를 보는 거나 제가 태랑이를 보는 거랑 서로 뭐 같은 심정이겠죠. 애기 아빠는 항상 아침에 출근하면 조심히 잘 갔다 오라고 항상 조심하라는 말을 하죠. 근데 그게 이제 태랑이까지 있다 보니까 태랑아 항상 안전, 오늘도 안전 이 말을 덧붙이게 되더라고요. 그 말을 하려고 준비했던 건 아닌데 아들 첫 출근하는 날 그 보냈는데 그 말이 저도 모르게 습관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잘 갔다 와. 더 조심하고 오늘도 수고. 안전. 살면서 우리 태랑 씨가 내 이름이 불렸던 가장 기뻤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가장 기뻤던 순간이라고 하면 이제 제 소방학교 교육을 받고 이제 마지막 졸업식이었죠. 한 명 한 명 발령을 받는 소방서를 이야기하면서 이름을 딱 말해주는데 그때 이제 동래 소방서 베테랑 딱 이렇게 하는데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로 내가 이제 꿈을 이뤄서 이제 진짜로 소방관이 되는구나. 얼마나 좋았을까요? 진짜. 그죠? 또 동래 소방서가 아버지가 처음 근무하셨던 소방서거든요. 근데 진짜 아버지를 정말 참 존경하고 진짜 그러시는 게 되게 많이 느껴져요. 네. 저는 진짜 살면서 저희 아버지 제일 멋있다 생각을 합니다. 정말 멋있다 생각합니다. 멋있네. 베테랑 아이가! 베테랑이 멋있네. 살아있네. 살아있네, 살아있어. 베테랑이 고맙다. 저는 공부를 할 때 되게 해이해지거나 슬럼프가 오게 되면은 항상 딱 하나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합격을 하고 아버지랑 정복을 입고 사진관에서 사진 한 장을 이렇게 탁 찍고 싶었거든요. 같은 정복을 딱 입고 근데 그거를 학교를 졸업을 하고 나와서 당일에 바로 갔거든요. 아버지 모시고 사진관 가가지고 아버지 사진 한 장 찍자고. 자, 그럼 미소 지으세요. 찍습니다. 하나, 둘. 진짜 목표를 이뤘다 이 생각이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농사를 지었다면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가을거지를 한 기분. 예. 진짜
뭐 만석군이 된 기분 뭐라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저랑 그 어디야 사진관에 가고 둘이서 이렇게 딱 앉아라 이렇게 하고 그 집사람도 또 못하게 지켜보고 있고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그게. 예, 진짜 가슴도 좀 뭉클한 그런 것도 있고. 그 기억이 떠오르니까 아유 갑자기 좀 뭉클하네요. 저랑 아버지 정복 입고서 사진 찍는 걸 보고 제 동생이 또 소방을 하겠다 했거든요. 근데 그걸 들으니까 되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나는 아빠를 보고 했는데 동생은 저랑 아빠 있는 걸 보고 했다니까 누군가의 살짝 목표가 된 느낌이잖아요. 또 빨리 돼가지고 또 아버지랑 셋이서 사진 한번 찍고 싶습니다. 나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대한민국 독립군 대장이다.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당시 가장 먼저 현장에 진입한 김명배 소방위원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는 대구 중부소방서 3덕 119 안센터. 수고 많습니다. 이거 교동지역대 소방이 김명배입니다. 너도. 네. 아니 그 소방관 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29년 차 됐습니다. 29년째 계속 현장 근무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구조대 근무 4년 하고 그다음에 계속 하드 현장 보내만 있었습니다. 뭐 사실 오늘 상황실에 근무를 하시거나 뭐 산악구조대에 계신 분들도 좀 만나 뵀지만 이렇게 화재 현장에 계속 또 이렇게 오래 계셨던 이유가 좀 있을까요? 소방이라는 건 적당히 해서 될 일이 아니니까 네. 제 성격상도 딱딱 부러지고 예. 그래가지고 행정 파트보다는 화재 현장이 맞다고 생각하고 나한테 맞다. 예, 예. 출동 많은 부서에서만 근무했습니다. 이제 앞서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대구 지하철 화재 당시에 가장 먼저 현장에 좀 진입을 했다고 좀 얘기를 좀 소개를 드렸는데 당시 저 근무 중이셨다고. 그날 비번 근무를 해가지고 우리 직장 동료를 테니스 치러 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 근데요? 비상응서라는 전화를 받고 제 근무처에 가서 개인 장비 챙겨가지고 모인 직원들끼리 삼삼오오를 해가지고 현장으로 도착하죠. 진짜 현장 분위기가 어땠었나요 그 당시에? 시커먼 연기가 대구 시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환풍구와 역사 입구마다 계속해서 연기가 솟구칩니다. 그 동성로일 때는 하염이 휩싸여가지고 연기가 온 시내를 다 덮고 동네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아 근데 어떻게 이제 소방관님이 제일 먼저 저는 이제 현장 도착하자마자 항상 현장이라서 누구 한 사람이라고 먼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대원 하나 붙여달라 그래가지고 같이 들어갔습니다. 조성훈 대원하고 같이. 네.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긴급 출동했지만 유독성 연기 때문에 3시간이 넘게 현장 진입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검색 들어갔을 때 유독가스 때문에 어두워가지고 인명가족한테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모든 게 시커멓고 시신 위에 시신이 또 넘어져가지고 탈출을 몽환해가지고 전부 다 양쪽 계단에 이래가지고 누워 있었습니다. 현장 들어왔을 때는. (1080호) 차량에 엔진 부분에 일부 불이 있었고 마지막 열차가 천대 열차 양쪽으로 집중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근데 저는 아직도 저 사진이 잊혀지지가 않는 게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 보이시거든요. 이 사진 속의 모습이. 그때 당일날 뭐 현장에 한 10여 들락날락 그랬으니까 지하 노로방에 1층만 가도 잘 못 찾는데 이게 지하 3층이니까 말도 뭐. 이게 그러니까 네. 앞도 안 보이고 암흑이죠, 암흑. 예, 아무
이게 이제 지난주에 국가수 우리 원장님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마주오던 열차에 불이 좀 이렇게 붙어가지고 화재가 굉장히 좀 커졌다고 좀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원래 안심방향 1079호에서 열차에서 불이 났는데 우리 사망 환자 난 건 1085 반대 열차에서 사망 환자가 다 일어났습니다. 192명이. 불이 난 것은 오전 9시 55분쯤 50대 남자가 플라스틱 병에 든 휘발유를 전동차 바닥에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일어났습니다. 승객들이 무언가에 크게 놀라고 이내 앞다퉈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곧이어 전동차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온몸에 불이 붙은 방화용의자 김 씨가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바로 옆 승객이 우도수를 벗어 불을 끄려고 시도하지만 김 씨는 승객들 사이로 사라집니다. 앞쪽에선 이처럼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만 같은 전동차 뒤편에선 위기를 전혀 감지하지 못한 듯 차분하기만 합니다. 53분 20초 전동차 밖으로 불길이 치솟고 검은 연기가 중앙로역 승강장을 뒤덮습니다. 53분 30초 전동차가 타면서 나는 연기로 하행선 승강장 앞쪽은 앞을 분간하기 힘든 암흑천지로 변합니다. 전동차가 도착한 지 불과 30여 초 만입니다. 중앙로역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안 것은 화재 발생 2분 후였습니다. 그러나 종합사령실의 운전사령은 맞은편에서 오던 1085 전동차의 진입을 막지 않았습니다. 중앙로역 진입 시 조심히 운전해 들어가실 겁니다. 지금 화재 발생됐습니다. 2분 뒤 1085 전동차가 중앙로역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연기가 자욱했고 전기는 끊겨 있었습니다. 운전사령은 승객을 대피시킬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허둥대며 안내 방송을 하라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비상전력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기관사 최모 씨는 발차를 서둘렀지만 움직이지 않자 일부 승객과 함께 탈출했고 1085 열차는 결국 화마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전동차 출입문만 제때 열렸어도 많은 승객이 살아나올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지하철 공사가 당초 경찰에 제출하지 않았던 사령실과 1080호 전동차 간 교신 내용은 참사 당일 오전 10시 8분부터 3분여 동안의 분량입니다. 여기에서 차를 죽이라는 말은 기관사들 사이에서는 전동차 마스컨 키를 빼내라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이것만 꼽혀 있으면 보조 전원이 공급돼 비상등이 켜지고 출입문도 정상적으로 열리고 닫힙니다. 그러나 마스콘 키를 빼내면 보조 전원이 꺼져 열려있던 출입문마저도 자동적으로 닫히게 됩니다. 여기 그날 비상 걸려가지고 우리 서부소방서에서 진입한 지하철 1번 출구입니다. 당시는 저기 구상업이내고 여기 저 집은 약국이래 갔는데 지금은 상호가 바뀌었네요. 약국 앞에 우리 직원들이 모두 앉아가지고 현장 진입하고 난 뒤에 계속 쉬고 모든 차가 대기가 여기서 다 있습니다. 제가 내려온 계단은 요 계단입니다. 요 계단인데 요 계단에서 내려오니까 엔진 부분에 불이 일부 붙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제가 전장 다 들어가가지고 내부에 확인하고 수관을 다시 전개해가지고 진화하고 그때부터는 직원들이 들어가려고 많이 그랬죠. 일부 시신들은 누구 살아있을지 모르고 그나마 예관 상태로 괜찮은 사람들은 일부 바깥으로 이제 혹시나 싶어가지고 이송했는 부분도 있는데 아마 그거는 다 사망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혹하다고는 제가 봐서는 판단도 못 할 정도로 참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왔으니까 고인들한테 좋은 데 잘 계시냐고 마음적으로 인사드렸습니다. 대구 지하철 그 화재 이후로 지하철을 한 번도 안 타셨다는 거의 얘기죠? 안 타야지. 제가 근무하는데도 그 중앙로역하고 인접해 있어요. 바로 인접 붙어 있는데도 맨날 거기 있으면 뭐 상황만 이래 생각하지. 그때 계단에 뭐 어떻게 되었고 뭐 이런 거만 한 번씩 생각하죠. 아무리 수많은 그 화재 현장에서 화재 진압을 하신다 하더라도 불이 그 막 키 이상으로 막 이렇게 막 머리 위로 올라오고 막 이렇게 진짜 너무너무 이렇게 무서울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당연하지. 불 무서운 사람. 근데 불을 이기는 거는 딱 한 가지 있어요. 뭡니까? 동요하고 물하고. 예. 동요하고 수관이 있으니까 예. 그걸 할 수 있는 거죠. 와, 근데 진짜 아무리 방화복을 착용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열기가 그 안 뜨거운 건 아니시죠? 뜨겁죠, 당연히. 그걸 입어도 뜨겁습니다. 예. 단편적으로 천천히 열기를 낮추려고 물을 뿌려도 물이 떨어진 것도 뜨겁고 화상을 입어요. 그 정도라도. 예. 뜨거운 물이 그 정도인데 일반 공장 화재라든지 이런 거는 더 이야기할 거리가 안 되죠. 소방 호수를 들고 갔는데 이게 물이 또 안 나온 적도 있다고 그래요? 신천동 빌딩 화재에서 화재 현장에 5층 건물인데 간창 들고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물이 안 나오고 수관의 중간에 고이고 이런 사태 나가지고 제가 한 30분 동안 갇혀 있는 상태인 거예요. 저는 항상 직원들한테 그래요. 평소에 우리 직원들끼리 약속이 7kg 정도 올리는데 나는 10kg 정도 올리라. 그 정도 내가 간창은 내가 버틸 힘이 있고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6kg, 7kg가 그 수압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수압이죠. 예. 그러니까 보통 7kg, 8kg 정도의 수압을 얘기하는데 10kg 정도는 할 수 있어요. 항상 저는 그렇게 올리라 그래요. 사고도 많이 나고. 그죠. 예. 어떤 사고들이 좀 일어납니까? 이 수관 잡아가 넘어지고 이래가지고 관창이 막 치고 이래가지고 사람 때리고 이런. 그걸 아찔하네요. 진짜 저 앞에가 쇠로 돼 있는데. 아니 이제 29년 동안 근무를 하시면서 좀 잊지 못할 순간도 많이 있을 것 같으신데요. 저는 뭐 정말로 많고 98년도에 저와 같이 근무하던 그 구조대원 3명이 순환 사고로 해서 이래서 먼저 갔습니다. 제 동료고 고향도 후배고 이래가지고 더 애착이 가고 지금 항상 제 마음에는 중업이라 하나 세워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니는데 또 한 친구는 그날 양부모 상견례 하려고 그러는 상태에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근무를 끝나고 양가 상견례가 하려고 날짜가 잡혀 있는 상태에서. 야, 이건 뭐라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참 너무 마음이 아파요. 예. 그 사고는 이제 효목도 성안에 여중생 3명이 개울가에 놀다가 이제 그 사고 났는데 사망자 3명을 찾으려고 그 다음 날 금호강에서 수색하는 도중에 순환 사고 나가지고 이제 동료 3명이 그래가지고 그 후유증이 있는지 몰라도 시체에 이제 썩은 냄새가 이제 제가 근무하는 날 야간에 자면 자주 오는 것 같아가지고 퇴직 얼마 전 선배한테 이야기하기에는 그런 게 그럴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놀던데도 냄새가 온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집착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구조대에서 나와가지고 일선 파수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그거 못 견디고. 제가 같이 동료로서 그런 사고를 못 지켜준 게 사실 그냥
이 소방관이 한 명이 10만 명, 20만 명, 300만 명 살릴 수 있는 게 소방관인데 같은 동료를 잃었다는 게 가장 마음 아프죠. 아니 혹시 이 화재 현장에서 최일선에서 싸우시는 우리 소방관님께 우리 가족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좀 하십니까? 가장 마음고생 많이 하는 건 제 아내가 마음고생 많이 하죠. 조심하라고 매번 이야기하지만 현장이란 것은 그 뭐 버리고 이래서는 될 일이 아니니까. 머뭇거려서는 게임이 승부가 안 나니까. 아휴. 그러니까 이게 뭐 계속해서 하시는 얘기가 그거죠. 내가 머뭇거리거나 내가 조심할 수 없다. 네. 그래서는 게임이 안 된다. 희생한다는 생각이 없으면 그 불과의 싸움은 이길 수가 없다. 예. 보통 이게 언제까지 하실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제가 62년생이니까 22년도까지만 할 수 있죠. 2년 남았죠 이제. 내후년이네요? 네. 이게 참 뭐 말이 그렇지만 한 직장에서 물론 정년을 채운다는 것도 요즘은 참 굉장히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만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저는 이제 직장생활 후회 없이 했고 예. 열심히 했고 그냥 조용하게 취미생활하고 가족들과 제 아내하고 제 자식들 둘이 있는데 좋아하는 운동하러 다니고 그러려고. 근데 은퇴 준비도 요즘은 좀 잘 해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그래 뭐 대구에서 취미생활 많이 하고 있어요. 저 지금도 사회야구 한 3팀하고 3팀이나? 3팀하고 탁구 한 팀하고 또 테니스 한 팀하고 이래 하고 다니고. 어우, 엄청 바쁘시네요. 아니 너무 바쁘신 거 아니에요? 바쁩니다. 바쁘게 다니고요. 혹시 이렇게 소방관이 되신 걸 후회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저는 후회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일단 제 적성에 맞고 저는 현장에서 한 번도 머뭇거리고 현장에 가본 적 없고 저 자신을 믿으니까 저는 그렇게 있어요. 그래도 혹시라도 모르는 일에 대해서 혹시라 그러면 소방관님 하지 말아야 되지. 혹시나라는 생각이 들면 그건 하지 말아요. 네. 대장님은 항상 솔선수범 하시고요. 실제로 이제 현장 나가시면 젊은 대원들보다 더 적극적이시고 이제 안전이 확보됐을 때 그때 진입을 하라 그렇게 늘 말씀하시는데 이제 당신은 되게 먼저 물불 안 가시고 막 들어가시니까 되게 걱정스럽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억나는 게 인근의 건물에서 바람이 불어서 천막이 떨어지는 추락하는 그런 신고 건이 들어왔었는데 보통 차로 이제 움직이시거든요. 근데 바로 현장으로 달려가셔가지고 처리하시는데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물불 안 가리시는 선배님이십니다. 예, 현장에서. 저도 특히 지하층 화재 새벽에 들어갈 때는 항상 들어가기 전에 멈칫하거든요. 저부터도 그런데 선배님은 멈칫하는 거 없이 들어가는 동시에 상황 판단을 하시고 그러면 저희는 뒤따라 들어가고 제가 과연 선배님처럼 저 연세가 되어서도 똑같이 할 수 있겠는가. 가족이 있는데 자식들도 계신데 있는데 저러시는 거 보면 존경하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우리 뭐 공통 질문 한번 더 공통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드려도 되겠습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순간. 현장 가서 미쳐가지고 내가 현장에서 어떻게 빠져나왔나 생각 안 날 때 있잖아. 현장에 가서 암모니아 유출된 데가 청색증도 걸려보고. 청색증이요? 예. 그건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산소가 없으면 입술이 시퍼러지잖아요. 그거를 걸리셨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나 또 제 동료 그분이 없었으면 제가 뭐 먼저 갔을지도 모르죠. 그날 또. 참 정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다른 분들의 생명을 구하고자 내 이 목숨을 진짜 내놓고 일하시는. 저는 그래. 소방관 한 사람이 10만 명, 20만 명 살릴 수 있다는 게 내 신조래. 그러니까 항상 머뭇거리면 안 되고. 야, 진짜 우리 뭐 유키즈만의 유행어지만 진짜 정통파시네요. 네. 진짜 정통파. 대구나 안동 이쪽도 정통파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나라 수도가 두 군데 있대요. 수도가요. 두 군데가 있다고요? 예. 어디? 서울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이라는. 안동.
전통파 애가. 안동에서 좀 자주 쓰시는 뭐 없습니까 이런 거? 우리가 좀 모으고 있거든요 요즘. 네네네. 없습니까 안동에서 자주 쓰는 말? 또 질문을 하니까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뭐 그래 쇠고가 예분뒤 때려본다 이런 말도 많이. 그러니까? 쎄가지고 예분뒤 옆에 대가리 짜본다. 대가리 짜본다. 이거는 이거 무시무시하네. 쎄 갖고 대가리 짜볼까요? 야,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약간 서로 좀 이거는 좀 감정 싸움 일어났을 때 극심한 대립의 상태에서 이거는 쓸 수가 없어요 저희 방송에서. 오케이 그러면은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만약에 집에 화재가 났을 경우 들고 나오고 싶은 한 가지. 제 와이프. 네. 가족이죠 가족. 네, 가족이죠. 마음 고생 많이 하고 여린 우리 집사람. 우리 사모님께서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김낭옥입니다. 우리 그 김낭옥 여사님께 한마디 좀 하실래요? 낭옥 씨 하시면서. 네. 평소 무뚝한 서울 사람 같이 이야기하라는데 속마음은 안 그러니까 미안해. 당신 정말 미안하고 사랑한다. 마지막에 또 사랑한다 한마디가. 네. 그럼 이번 주 주말은 아내분과 함께 하십니까? 아니면 동호회 모임 나가십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동호인 모임에 사람이 모자라면 몰수 게임 하니까 야구하러 가야겠다. 아니 말만 낭옥 씨 얘기하시고 이거. 또 주말에는 이번 주말에는 그래도 좀 그래도 어제 803 가서 단풍 구경하러 갔다 그러셨어요?